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웃기죠.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2022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2022년 스킵, 2023년 스킵, 그리고 2024년 올해 3월 달에 100%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작년 말에 월가의 전망이었는데, 월가 전망이 2년째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또 내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점점 이상하게 내려가고, 그 뭐랄까,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도커트셀지를 촬영을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2주가 그냥 확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또 연초에 제가 작년 연말이구나, 내년에는 뭔가를 예측하면 안 된다,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달 금리 인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바람이 섞인 그런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맞았고, 그리고 6월달도 반신반전을 했었고, 물론 이제 파월이 여름에는 내린다 얘기하는데 파월이 변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의 말을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점도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말라. 점도표는 계속 바뀌는 거고, 점 찍는 건데 생각이란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도커트셀지에서 점도표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점도표에 의존해서 막 언론들이 막 설명하고 썰을 풀고, 또 그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점도표를 전체를 믿지 마세요. 점도표 있다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그 특성상 어그로 끄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다가온다, 막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엉뚱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로서는 실소를 금치를 못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막 흔들렸던 적이 있었나. 랠리가 11월 달부터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고,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론이 하는 얘기도 정말, 이게 언론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언론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데이터들 보고 거기에 판단해서 그거에 의거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다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대의 그 기준금리도 그렇고 3%대 인플레이션도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3월 달에 BTFP가 이제 끝나면은 시장에 폭락이 온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3월 달에 무슨 폭락이 왔습니까? 그냥 정체 상태가 있긴 하죠. 너무 이제 어그로 끌고 막 이 차트 보여주면 되게 막 있어 보이잖아요, 막 BTF.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BTFP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창구가 아니다. 유동성이 들어가는 창구는 너무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정부 재정을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채권으로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오는 유동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유동성이 창구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BTFP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장의 폭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감이 없거나, 이제 수습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이 없이, 시장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이제 막 낚여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이 지금 말라가지고 자랑하려고요, 봉동. 한국에서도 안 마시던 봉동을 해외 나오니까 이런 옛날 것들이 조금씩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막 홍삼 젤리 이런 거 여러분 안 드시잖아요. 저도 안 먹거든요. 홍삼은 원액을 이렇게 풀어서 마시곤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진짜 이거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근데 저도 그 먹방이 됐는데 목이 좀 걸려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한국의 그 음료가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비싸도 사 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지표라는 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시중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풀려있나,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후로 돈이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조금 뭐 양적 긴축적인 그런 측면들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내려왔는데, 팬데믹 때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꺾인 정도거든요. 꺾인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저는 빨리 꺼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축을 통해서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뭐 선거도 있는 측면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또 MMT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만큼의 몸통에 해당하는 그런 유동성, 늘어나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려있다면 그 뭐랄까 인플레이션이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통화론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플레이션은 그 통화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통화와 다른 것들, 무언가가 필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거대했던 8% 9%대 갔던 그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붕괴, 이게 굉장히 컸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성이 가만히 있으면 자산시장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코인 이런 것들이 못 움직여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풀려가면서 이런 자산들을 다 올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을 걔네들만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모든 업종은 다 풀리지 않았죠. 왜냐면은 좀 있으면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고 안전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투기적인 부분이 있는 AI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채권도 어느 정도 이제 작년부터 레벨업이 됐죠. 5%대 가까운 그런 금리에서 4%대까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산 시장들이 지금 뭐 기름값도 올랐고, 그리고 뭐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모든 건 다 투기적인 거예요. 뭔가 좀 돈을 벌어보고 있다. 뭔가 시장이 좀 내가 볼 때는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베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거의 1년 반 넘게 연준이 긴축 같은 거, 긴축 비슷하게 했지만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올라온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통화론자의 말만 들으면은, 아니 통화가 M2가 줄었는데 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든 자산시장, 원자재 시장, 코인 이게 왜 다 올랐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파월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연준 위원장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된 인플레이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밀려 있는 게 뭐냐면은 실업률, 고용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그 연준 위원장인데, 오히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측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에도 했죠. 그 이유는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튼 간에 금리를 지금으로 볼 때는 낮춰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6월 달쯤에 뭐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은 진짜 문제가 없다. 대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비둘기파적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조금씩은 이제 하강하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3.5%에서 3.9%까지 올라가고,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의 리파이낸싱에 대한 그런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보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작년 말부터 들어오는 그런 만기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은행들도 위험한 은행들 조금 생겼었고, 그리고 이걸 더 놔두게 되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일단은 미리 선제적으로 뭐 보험성이나 같은 이야기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 구두 개입으로 작년 말에 재미를 봤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시장 금리를 일단 내리기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내린 상태에서 기준금리는 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약간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3%까지 내린 그 기준금리였다면은 뭐 터졌을 때 3%에서 1% 내린 거보다는
아니면 제로로 내리는 것보다는 5%대에서 확 내리는 게 더 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기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자금 집행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구두 게임만 계속 하고 있고. 그럼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잘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바이든을 서포트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파월이 그렇게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연하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산도 1,000억이 넘고 1,400억인가 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두 번 연임하면서 자기가 잃을 것들은 다 잃었고, 왜냐면 팬데믹 때 미국을 구원해줬죠. 물론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인플레이션도 확 터지고 역대급으로 터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럭저럭 그냥 뭐 평타 정도, B 플러스 정도 그런 그 정도 이제 성과를 냈으니까 지금 나가도 이제 파워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가는 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자리 보전 때문에 그 사람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그렇게 뭐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답습하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하면 6월달 즈음에 그 QT를 뭐 축소한다느니 뭐 금리 인하를 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가올 경기 침체, 경기 하강, 그리고 침체보다 일단 하강,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만기에 대한 그 리파이낸싱 그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뭐냐면 6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월가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3월 달에 내린다는 얘기라든가 2년 전부터 내린다는 얘기도 믿지 않았었고, 올해 6월 달에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월가 한 얘기들은 다 안 믿어요, 저는 대부분. 그래서 6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30분 넘게 혼자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한 달 가까이 거의 이제 정체 상태예요. 물론 조금씩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를 조금씩 내긴 내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추진력이 없죠. 뭔가 더 이상 여기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면은 유동성은 더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든 간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서는 약발이 안 먹히고 뭔가 액션을 좀 보여달라 시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는, 먼저 올랐던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정체 상태에 있고, 그와 비슷하게 올라갔던 코인 시장도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외 잡스러운 것들, 잡주, 민주, 2021년도에 막 많이 많았던 뭐 넥스트 에라, 뭐 별의별 주식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컴백을 한 이유인 것 같고, 수익률 게임을 하려면 큰 애들은 이제 더 얘네들을 붕업시키려면은 이제 땔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유동성이나 땔감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더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갈 수 있는, 뭐 우르르 몰리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잡주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이런 쪽들을 뭐 잡코인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니구나. 저는 뭐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일부 종목들한테 편중돼가지고 뭐랄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좋은 주식이고 또 안전자산 선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는 너무 쏠렸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 조금만 뭐 5% 정도만 조정이 와도 3% 정도 조정이 와도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정말 중요하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왜냐면 변동성에서 사람들이 못 버텨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테슬라 뭐 손절 뭐 인증 이런 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변동성 때문에 에이씨 하고 던진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못 버티고, 변동성에서 못 버티고 쫓겨나고 탈락되고 이탈된 게 바로 이 손절 인증샷 이런 거예요. 5천만 원 샀는데 반토막 나서 2,500만 원 나왔다 이런 거면서 오늘 난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테슬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가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 회사가 이제 이끌어갈 뭐랄까 펼쳐나갈 그 인공지능 AI 뭐 운전 이런 것들 뭐풀 S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택시 로봇 택시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우주 사업이라든가 뭐 ESS 같은 거, 그 배터리,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쭉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주가만 보고 이제 시세만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 변동성이 앞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게 뭐 100불을 갔을 때도 저는 그 얘기 드렸었고 300불 갔을 때도 그랬었고 200불 깨져가 지금 170불인가요?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은 그 나중에 열매가 달더라도 내가 신경 자꾸 쓰이고 막 그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려한 왕관을 쓰려면은 그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테슬라 주주들은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진짜 큰 변동성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육중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그 변동성에 따라서 막 이게 움직이는 그런 돛담배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한번 뭐 편승해 보겠다, 한번 돈을 벌어 보겠다, 막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테슬라는 힘들 것 같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쉽게 사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두 더블로 튀기겠다 이런 심정도 있고 40%, 50%, 100%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10조 이상 갖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인데 여기서 진짜 수많은 테슬라 그 피해자들이 양산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지금 170불인데 뭐 약간 하방 안정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테슬라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150불, 140불 만약에 여기서 10%, 20% 빠진다고 생각하면 야 진짜 수많은 매물들, 한국발 매물들, 레딧발 매물들이 진짜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피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 대부분 280불, 90불, 300불 돼서 많이 샀을 텐데 평단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맨날 보여지는 그런 시장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